또 하나의 논란은 의전원이 딸의 입학 취소 심의를 할 때 조 전 장관이 슈퍼챗 북토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심의 중 사전에 제작한 북토크 영상을 게시합니다. 배우자는 구치소, 저는 1심 재판, 지금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고민에 집필했다라며 실시간 채팅 슈퍼챗 가능. 아시다시피 슈퍼챗은 이제 돈을 쏴주는 거죠. SNS에 공지했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조 전 장관이 워낙 유명한 SNS에서의 셀러브러티이기 때문에 뭐 저런 행동들도 조 전 장관에게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하필 그 시점이 딸의 입학 취소 심의 때 실시간 채팅 가능, 슈퍼챗 가능 이런 글을 썼다가 또 지우고 뭐 이런 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뭐 공교롭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은 제가 뭐 그 바로 우리 방송국 앞에 교보문고 가는데 이미 가불 선진국이란 책을 미리 사전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조차도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하나의 그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가불 선진국 그 주장만 보더라도 진짜 무엇이 선진국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선진국이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디 우리 사회의 본인의 어떤 조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사회 소위 그 하이 소사이티 상류 사회,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서로 학력 스펙 품앗이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공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것이 법리적으로 뭐 거부당했지만 본인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런 책을 쓰고 또 하필 그 시간에 공지를 해서 물론 그게 나중에 삭제됐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길인가? 지금 오히려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것은 침묵하는 길이고 절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내 할 말이 있다라고 책을 쓰고 주장하고 반성의 글이 아니고 새로운 뭐 미래 사회로 가자. 아마 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여전히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반발 여론도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 조민을 응원한다. 김빈, 비통하다. 감히 검찰 건드린 죄로 일가족이 도륙당하고 있다. 황희두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 씨 논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자성과 사과의 의견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잔인하고 불공정하다. 거의 입학 취소에 뭐 불복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성이나 반성은 전혀 이 세 분의 의견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은 아니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복은 아니고 정치 검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에 이상 되는 그런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투입이 됐던 지점을 봐서 저희는 정치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에 지금 비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제 조국 논란은 여기서 좀 접어두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저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되는 검사들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검증받았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똑같은 잣대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런 지점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 도덕의 구심점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네, 이제 그 전용기 뭐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게 또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사실 제대로 안 지켜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자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 어떠한 그런 그 문제 제기 이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야 그 당시에도 그 사법적인 또 어떤 조사가 또 진행 중이었고 그거랑 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칫 이제 보기에는 오히려 보복성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서울대도 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게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지금 재판이 1심 진행 중인데 이게 확정 전이라도 그 부인과 같이 공모한 이것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지고 있어서 그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의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좀 학습권도 굉장히 또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나 또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 부분 그 서울대가 더 이상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다른 교수들도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서 또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은 또 입학 그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것도 그런 사안과도 이게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